명치 아래를 가볍게 눌렀을 뿐인데 30년 넘게 달고 살던 속쓰림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약을 먹어도 잠시뿐이고 병원에서도 원인을 못 찾았던 분들이 단 3일 만에 밥이 다시 맛있어졌다고 말합니다. 혹시 당신도 자주 가슴이 뜨겁고 쓰린 느낌, 답답하고 명치가 꽉 막힌 듯한 불편함을 느끼시나요? 그렇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세요. 지금 이 자리에서 직접 시연해드릴 이 방법은 돈도 약도 필요 없이 단지 손끝으로 몸의 기운을 바로잡는 전통적인 방식입니다. 약 없이 편안한 속, 예전처럼 다시 느끼고 싶으시다면 잠시만 시간을 내어 이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충청남도 천안에 사시는 71세 김영배 어르신은 원래 대식가로 유명했습니다. 젊었을 땐 고깃집 사장님들도 김 어르신이 오면 미리 고기를 넉넉히 준비해둘 정도였고 집안 잔치만 열리면 늘 상머리에 앉아 친척들과 소주잔을 주고받으며 웃음꽃을 피우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밥상 앞에 앉아도 숟가락이 자꾸 멈추고 몇 입 먹으면 명치 아래가 답답하게 막히는 느낌이 들어 식사를 중단하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소화가 잘 안 되는 날이 아련히 하고 넘겼지만 그러한 증상이 점점 더 자주 반복되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속이 쓰리고 트림이 자주 나오는가 하면 가슴이 타는 듯한 느낌까지 겹치면서 어르신의 일상은 서서히 무너져 갔습니다. 병원을 찾아가면 위내시경을 해보자는 이야기가 반복되었고 약국에서는 위산 억제제를 몇 가지 추천해 주었지만 김 어르신은 그 모든 것을 해봤음에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는다는 사실에 점점 낙심해 갔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스트레스 때문이 아니냐, 나이가 들면 원래 그렇다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정작 본인은 매일매일 쌓이는 속 불편함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결국 평소 다니던 노래교실이며 주민센터 모임도 하나둘 끊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손녀가 좋아하는 갈비찜을 겨우겨우 만들어 함께 먹으려 했지만 몇 숟갈 먹기도 전에 속이 더부룩해지고 복부가 팽창된 느낌이 들어 결국 식사를 멈췄고 이를 지켜보던 손녀가 할아버지 왜 밥 안 드세요? 라고 묻자 김 어르신은 웃으며 괜찮다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너무나 속상했다고 합니다. 먹는 즐거움이 줄어드니 자연히 말수도 줄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피하게 되었고 그렇게 활기차던 어르신은 점점 조용한 방, 안에만 머무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그 무렵 우연히 이 영상을 추천받아 보게 되었고 처음엔 손가락으로 명치를 누르는 것만으로 위가 편해질 수 있다는 설명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김 어르신은 속는 셈치고 따라 해보셨고 놀랍게도 처음 며칠은 큰 변화가 없었지만 3일째 되는 날 아침 평소보다 속이 한결 편안하고 트림이 줄어든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날 아침밥상 앞에 앉아 별 기대 없이 식사를 시작했는데 오랜만에 밥이 맛있게 느껴졌고 식사 후에도 속이 거북하지 않다는 사실에 깜짝 놀라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김 어르신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손끝으로 명치 아래를 천천히 눌러주기 시작했고 어느새 위장약을 찾지 않게 되었으며 다시금 손녀와 함께 식사하며 웃을 수 있는 여유를 되찾게 되었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김 어르신은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정말 반신반의했어요. 이 나이에 무슨 손가락 지압이냐 싶었죠. 그런데 요즘은 이걸 안 하면 허전할 정도입니다.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됐어요. 그렇게 단순한 동작 하나가 어르신의 삶을 다시 예전처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지금도 그는 아침에 일어나면 손바닥을 비벼 따뜻하게 만든 후 명치 아래를 누르며 속에 기운을 불어넣습니다. 과거엔 약봉지 들고 병원 가던 걸음이 이제는 시장 가는 길로 바뀌었다며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되찾았다는 말과 함께 같은 고민을 가진 이들에게 꼭 한번 따라 해보시라고 권하고 계십니다. 속쓰림과 소화불량은 단순히 위산 과다나 일시적인 소화장애로만 여겨질 수 있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노화와 함께 찾아오는 복합적인 문제들이 숨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식사 후 답답함, 트림, 가슴 타는 느낌을 느끼지만 이를 그저 소화가 안 된다,
체했다 정도로 넘기고 맙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점점 예전처럼 빠르고 강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는 기름진 음식이나 과식을 해도 조금만 쉬면 괜찮아졌던 위장이 어느 순간부터는 같은 음식을 먹고도 더부룩함이 오래가고 자극적인 음식을 먹으면 바로 속이 쓰리고 더부룩한 느낌이 가시지 않게 됩니다. 이유는 매우 명확합니다. 첫째로 위장의 운동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위장 근육의 탄력도 저하되고 위액 분비도 불규칙해지며 위의 내용물을 소장으로 원활히 보내는 기능 자체가 둔화됩니다. 특히 한국의 어르신 세대는 식사 시간이 불규칙하고 아침을 거르는 습관이나 밤늦게 식사를 하는 생활 패턴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습관은 위장 기능에 큰 부담을 주고 시간이 지날수록 만성적인 소화장애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로 많은 분들이 식사 중에 물이나 차를 자주 마시는 습관이 있는데 이는 위액을 희석시켜 소화효소의 농도를 떨어뜨리고 결과적으로 음식물 분해와 흡수에 방해가 됩니다. 여기에 더해 한국 전통의 식습관, 특히 맵고 짜며 자극적인 음식에 대한 선호는 노화된 위장 점막에 큰 자극을 주게 되며 만성적인 염증이나 위벽 약화를 유발합니다. 특히 김치, 찌개, 젓갈류처럼 강한 발효식품을 자주 섭취하는 경우 위산 분비가 과도해지고 이미 약해진 위 점막에는 이러한 자극이 반복적으로 누적되어 손상이 가중됩니다. 셋째로는 스트레스와 감정 기복이 위장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노년기에는 경제적 불안, 건강 염려, 외로움 등 다양한 심리적 요소가 무의식적으로 쌓이게 되고 이는 위장의 신경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속이 불편하다는 말 속에는 단지 물리적인 소화 기능의 저하뿐 아니라 감정적인 부담도 함께 담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환자들 중에는 특별히 음식을 잘못 먹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스트레스가 심해지면 속이 쓰리거나 소화가 되지 않는다고 호소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서 소화제를 처방받고 나면 그 순간은 증상이 가라앉는 듯 보이지만 근본적인 원인에는 전혀 접근하지 못한 채 증상만 반복적으로 억제하는 상황이 계속된다는 점입니다. 위산억제제나 소화효소제는 일시적으로는 효과가 있지만 장기 복용할 경우 오히려 위의 자연 회복력을 떨어뜨리고 의존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노인들의 경우 위산이 적정 수준보다 낮아지면 단백질 소화가 제대로 되지 않고 이는 전신 에너지 저하와 면역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단순히 약에 의존하거나 증상이 있을 때만 대응하는 방식은 더 이상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보다 근본적이고 지속 가능한 해결책이 필요하며 그 핵심은 바로 위장을 따뜻하게 하고 스스로의 순환과 에너지를 회복시켜주는 방법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소개할 전통 지압법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한의학에서 전해 내려온 이 방법은 단순히 증상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기운을 다시 흐르게 하고 위장 자체가 스스로 힘을 낼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식은 무겁고 복잡한 치료가 아니라 누구나 집에서 손가락 하나로 시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의미가 큽니다. 오랜 세월 동안 우리가 잊고 지냈던 몸의 기본 원리를 회복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속쓰림과 소화불량이라는 불편한 일상이 조금씩 사라지고 다시금 밥이 맛있고 하루가 가볍게 느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비로소 약이나 병원이 아닌 내 손으로 건강을 회복하는 첫걸음을 내딛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이제 곧 제가 직접 알려드릴 특별한 지압법이 시작됩니다. 이 방법은 단순히 명치 아래를 누르는 것 이상의 효과를 주며 오랜 시간 동안 제 환자분들께만 알려드렸던 소중한 비법입니다. 특히 영상 마지막에는 침을 쓰지 않고 위 기운을 올리는 한의사의 비밀 루틴도 함께 공개할 예정이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지압법은 아주 간단하지만 그 효과는 놀라울 정도로 확실합니다. 먼저 손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손바닥을 서로 비벼서 열을 낸 후 명치 아래 부분을 손가락 끝으로 가볍게 눌러주는 방식인데, 여기서 명치 아래란 정확히 가슴뼈 끝 지점에서 손가락 2마디 정도 아래, 배꼽보다는 위쪽 부위를 말합니다. 이 지점은 한의학에서 단전이라 불리며 몸의 중심 에너지가 모이는 중요한 부위입니다. 이곳을 자극함으로써 위장의 운동성을 회복시키고 소화기 전체의 기운 순환을 원활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자세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기 전 공복 상태에서 의자에 편하게 앉으시거나 바닥에 등을 곧게 펴고 앉으신 후 두 손을 비벼 따뜻하게 만듭니다. 그런 다음 오른손 엄지와 검지를 살짝 구부려 명치 아래 약간 들어간 부위를 찾아 그 지점에 손끝을 가볍게 올려놓습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힘을 너무 주지 않는 것입니다. 약간 눌렀을 때 시원한 듯 아프다는 느낌이 드는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이 상태에서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원을 그리듯 돌리며 눌러주되 숨은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고 입으로 부드럽게 내쉬면서 동작을 반복합니다. 한 번의 회전은 약 2초 정도가 적당하며 이 동작을 3분간 지속합니다. 처음엔 생각보다 손이 금방 피로해질 수 있지만 몇 번 반복하다 보면 손가락 힘이 길러지고 이 지점에 익숙해져 자극을 더 부드럽고 깊게 줄 수 있게 됩니다. 지압이 끝나면 바로 눕거나 물을 마시지 마시고 그대로 편안한 자세로 앉은 채 약 1분간 복식 호흡을 해주세요. 이 과정을 통해 몸 전체에 따뜻한 기운이 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으며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과정을 마친 후 속이 가볍고 편안해지는 느낌을 경험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지압법은 단순히 위산 억제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위장의 자율운동을 자연스럽게 회복시키고 소화기관이 스스로 기능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위는 감정과 직접 연결된 장기이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은 날일수록 또는 날씨가 급변하거나 기온이 떨어지는 계절일수록 속이 더욱 민감해지는데, 이 지점에 꾸준한 자극을 주면 위장이 긴장을 풀고 안정을 되찾게 됩니다. 한의학에서는 이 부위를 준관 또는 하단전이라 부르며 단순히 위뿐 아니라 간, 비장, 심지어 호흡기와도 연결되어 있어 전체적인 내장 기능 회복에도 효과적이라고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임상에서도 속쓰림 외에 배에 가스가 자주 차거나 식후 포만감이 오래 지속되거나 복부가 차가운 분들에게도 이 지압법은 매우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추운 계절에는 손을 더 따뜻하게 만든 후 지압하면 더욱 효과적이며, 몸이 차가운 체질인 분들은 지압 전에 따뜻한 보리차나 생강차 한 잔을 마신 후 시도하면 좋습니다. 여름철에는 손을 적당히 씻고 건조시킨 뒤 약간 시원한 상태에서 진행해도 무방하지만 지압 부위는 항상 따뜻하게 유지해주는 것이 기본입니다. 지압을 마친 후에는 반드시 급히 식사하거나 과식을 피해야 하며 2분 정도는 조용히 앉아있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하루 중 가장 효과적인 시간은 아침 공복과 밤 자기 전이며, 이 두 번의 시간에 꾸준히 실시하신다면 2주만 지나도 속쓰림 증상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 지압이 단 한 번의 시도로 기적처럼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루에 3분, 딱 그 시간만 투자하신다면 위장이 스스로 힘을 회복하고 약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몸으로 바뀌어간다는 것은 수많은 환자분들의 경험을 통해 입증된 사실입니다. 이 지압법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께는 한 가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효과가 미미하게 느껴지더라도 중단하지 마시고 최소 2주간은 꾸준히 해보십시오. 속은 보이지 않지만 몸 안에서는 분명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고, 어느 순간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속이 편안하고 밥맛이 되돌아오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특히 위장뿐 아니라 전반적인 피로감, 무기력함,
심리적인 안정감까지도 개선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손끝으로 위장을 다독이고 다시 예전처럼 편안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손끝의 기운이 바로 여러분의 건강을 되살리는 첫걸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이 단전지압법을 생활 속 습관으로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서울 양천구에 사는 68세 이정순 할머니는 10년 넘게 속쓰림과 더불어 소화불량으로 고생해 오셨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생각하고 약국에서 파는 제산제나 위장약을 수시로 복용하며 지내하셨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약을 먹어도 증상이 금세 다시 도졌고 결국은 병원에서도 만성위염 소견만 반복해서 들었을 뿐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받지 못하셨습니다. 이 할머니는 특히 아침 식사 후 속이 더부룩해지고 점심을 먹고 나면 꼭 트림이 나오며 저녁에는 명치 아래가 꽉 막힌 듯한 느낌에 소화가 되지 않아 밤잠을 설치기 일쑤였습니다. 수면 부족이 이어지면서 피로감은 늘고 점점 몸 전체가 무거워지는 느낌을 받았고 평소 잘 다니던 노인복지관 프로그램도 자꾸 빠지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속상했던 순간은 설 명절을 앞두고 가족들과 모이게 된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가족들이 모여 식사를 하는 자리에 앉았지만 다른 이들이 갈비찜과 잡채를 맛있게 먹는 사이 이 할머니는 몇 입 먹지 못하고 벌써부터 속이 타는 듯 아프기 시작했고 결국 식사를 멈추고 방에 혼자 들어가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딸이 엄마 왜 이렇게 입맛이 없어요? 라고 묻는 말에 속이 좀 안 좋아서 그래 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내가 무슨 병이라도 있는 걸까? 나이 들면 정말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친정언니가 보내준 카카오톡 영상 하나를 통해 명치 아래 지압법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손가락으로 배를 누른다고 해서 위가 나아질 리 없다고 생각했지만 언니가 나 이거 해서 약 끊었어. 하루에 3번만 해봐 라고 진심 어린 목소리로 권유하자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따라 해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압을 시작한 첫날은 딱히 큰 변화가 느껴지지 않았지만 셋째 날 아침 늘 그렇듯 식사 후 속이 막힐 줄 알고 긴장하고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불편함이 덜했고 소화가 한결 수월하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설마 진짜 효과가 있나 싶어서 그날도 저녁 식사 후 다시 한번 지압을 해봤고 놀랍게도 밤에 트림이나 속쓰림 없이 편하게 잠들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 할머니는 매일 아침과 저녁 공복 상태에서 3분씩 손끝 지압을 습관처럼 이어가셨고 2주 후에는 예전처럼 밥이 맛있다는 말이 입에서 저절로 나오게 되었으며 한 달이 지난 시점에는 위장약 없이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일이 당연하게 느껴질 정도로 증상이 완화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이 할머니는 자신감이 회복되면서 다시 노래교실과 요가 수업에도 나가기 시작했고 주변 어르신들에게도 나는 이제 약 없이도 밥 잘 먹고 잘 잔다며 자랑처럼 이 지압법을 알려주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녀의 지인 중 한 분인 72세 이옥자 할머니는 이정순 할머니에게서 방법을 전해 듣고 따라한 후 3주 만에 늘 먹던 위장약을 반으로 줄이고 화장실 습관도 더 편해졌다고 고백하셨으며 함께 걷기 운동을 하면서 서로의 건강을 응원하는 동반자 관계가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이정순 할머니는 말씀하십니다. 그저 손끝 하나로 속이 편해진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 손으로 내 몸을 달래주니까 진짜 달라지더라고요. 예전엔 병원 가는 게 일상이었는데 요즘은 시장 가서 장 보고 손녀 간식 준비하는 게 일상이 되었어요. 건강을 되찾으니까 내가 나를 다시 사랑하게 된 기분이에요. 이처럼 단순한 지압법 하나가 그녀의 몸뿐 아니라 마음과 삶 전체를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약 없이도 웃고 걱정 없이 밥을 먹고 다시 사람들과 어울리며 하루하루를 활기차게 보내는 모습은 그녀를 알던 이들에게도 큰 감동을 주고 있으며 이 방법을 소개했던 영상의 댓글에는 나도 한번 해보겠다, 희망이 생겼다는 따뜻한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정순 할머니의 이야기는
단지 속이 편해졌다는 것을 넘어서서 다시금 삶의 주인공이 되어가는 한 사람의 회복 이야기이자 모든 어르신들에게 전하는 실천의 메시지입니다. 지금 당신도 가능하다는 것, 단 3분의 습관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이 이야기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명치 아래 지압법을 꾸준히 실천하신 분들은 대부분 이토미의 진화의 2주 사이에 눈에 띄는 변화를 경험하시지만 같은 효과를 더욱 빠르게 또는 더욱 깊이 있게 얻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추가적인 방법 2가지와 생활 속에서 함께 실천할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팁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단독으로 활용해도 좋지만 기본 지압법과 병행할 경우 시너지 효과가 크며 특히 체질이 약하거나 계절에 따라 증상이 심해지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복부, 온열, 마사지입니다. 위장 기능이 약한 어르신들의 경우 대부분 배가 차고 손발이 잘 시리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위장의 기운이 부족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속쓰림이나 소화불량의 상당수는 단순히 위산 과다 때문이 아니라 위장 기능 자체가 차고 기가 흐르지 않아 제 역할을 못하는 상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럴 때는 손의 자극 외에도 복부의 온도를 안정적으로 높여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복부 온열 마사지는 하루 한두 번, 식전 또는 취침 전 시간에 따뜻한 수건을 이용해 실시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수건을 따뜻한 물에 적셔 전자레인지에 20m부터 10초 돌려 따뜻하게 만든 후 그 수건을 명치 아래 복부 중앙, 배꼽 위쪽까지 덮고 10분간 유지합니다. 이때는 가만히 누워 복식 호흡을 하며 복부 전체에 열이 퍼지는 것을 느끼는 것이 중요하며 수건이 식을 무렵 손바닥을 이용해 복부 전체를 시계 방향으로 원을 그리며 부드럽게 문질러주면 마치 따뜻한 손으로 배를 감싸 안는 듯한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마사지는 윗뿐만 아니라 장 기능 개선, 복부 팽만 완화, 심리적 안정에도 탁월한 효과를 보여주며 위장 상태가 예민하거나 소화가 잘 되지 않는 분들에게 매우 유용합니다. 세 번째 방법은 식후 기순환 걷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식사 후 바로 눕는 습관이 있지만 이는 위장의 가장 해로운 습관 중 하나입니다. 식후 위장은 음식물을 분해해야 하고 소장으로 이동시키는데 약 30분에서 1시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며 이 시기에 가벼운 움직임은 위의 자연스러운 운동을 촉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식후 20분 내외로 실내 또는 집 주변에서 천천히 걷는 것이 이상적이며 특히 발 뒤꿈치부터 바닥에 닿게 하고 어깨를 편 채 배에 힘을 살짝 주고 걷는 자세는 복부 순환을 활성화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말없이 조용히 심박수를 높이지 않는 수준에서 걷는 것입니다. 빠르게 걷거나 장시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음식을 아래로 내려보낸다는 의식으로 걷는다는 마음가짐이 오히려 더욱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을 모두 실천하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생활 속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작은 팁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식사 중에 찬물을 마시는 습관은 반드시 줄여야 합니다. 찬물은 위 점막을 수축시키고 소화효소의 작용을 떨어뜨리며 특히 위장이 차가운 체질일수록 찬 음식과 음료는 속쓰림을 유발하는 원인이 됩니다. 가능한 한 따뜻한 보리차나 생강차로 대체해 보시고 식사 전후 30분 이내에는 음료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식사 중 말을 많이 하거나 급하게 먹는 습관도 위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TV를 보며 식사하거나 친구와 대화하며 식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때 공기가 함께 유입되면서 트림과 복부 팽만, 역류성 식도염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식사 시간만큼은 조용하고 느긋한 분위기에서 음식의 온도와 질감을 느끼며 천천히 씹어 드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외로 중요한 팁 중 하나는 기상 후 따뜻한 물 한 잔입니다. 밤사이 위와 장이 쉬고 있는 상태에서 아침에 따뜻한 물 한 컵을 마셔주면 위장관이 부드럽게 깨어나고
전날 밤 체류하던 위산이나 음식물 찌꺼기를 천천히 배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줍니다. 특히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습관 하나로 장군동이 개선되었다는 후기가 많으며 위장 건강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생활, 루틴은 자기 전 간단한 복부 스트레칭입니다. 누운 상태에서 무릎을 세우고 배에 손을 얹은 채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배를 부풀린 뒤 입으로 내쉬면서 배를 납작하게 만드는 복식 호흡을 10회 반복하면 하루 종일 쌓였던 위장의 긴장이 풀리면서 속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이 동작은 수면의 질까지 높여주는 효과가 있으며 스트레스성 위염이 있는 분들에게 특히 추천드립니다. 이처럼 단전지압법을 중심으로 복부 온열, 식후 걷기, 식습관 조절, 따뜻한 물 섭취, 복식 호흡까지 더해진 루틴은 단순한 건강 팁이 아닌 위장이라는 장기를 다시 훈련시키고 일상 속에서 스스로를 돌보는 생활 방식의 회복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내 몸의 신호를 약으로만 눌러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작은 습관 하나를 바꾼다면 더 이상 약봉지가 아니라 손끝과 생활 습관이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꾸준함은 생각보다 빨리 변화를 보여줍니다. 매일 3분, 그리고 하루 한 잔의 따뜻한 물, 20분의 산책이 여러분의 속을 다시 편안하게 바꿔줄 것입니다.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보세요. 이제 여러분도 느끼셨을 겁니다. 우리가 매일 느끼는 속쓰림, 소화불량, 명치 아래의 답답함은 단순한 나이 탓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내 손끝 하나로도 충분히 편안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요. 약도 병원도 없이 오직 자신의 손과 습관만으로 몸을 회복시키는 이 지압법은 그저 하나의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40년 넘게 현장에서 환자들을 보며 얻은 실제 경험과 수많은 사례에서 입증된 생생한 방법입니다. 중요한 건 이 모든 효과가 특별한 기구나 비용 없이 누구나 집에서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루 3번, 단 3분, 따뜻한 손끝으로 명치 아래를 지그시 눌러주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위장은 다시 기운을 되찾고 소화는 부드럽게 이루어지며 식사 후의 더부룩함과 속쓰림에서 자연스럽게 해방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복부를 따뜻하게 해주는 습관, 식후의 짧은 산책, 하루 한 잔의 따뜻한 물을 더한다면 그 효과는 배가 됩니다. 더 이상 식사 앞에서 망설이지 않아도 되고 자다가 속이 쓰려 잠에서 깨는 일도 줄어들며 무엇보다 속이 편하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상태인지 몸소 체감하게 될 것입니다. 이 방법은 단순히 위를 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까지 안정되고 자신감을 되찾으며 다시금 가족들과의 식사 자리를 웃으며 즐길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어느새 밥상이 즐거워지고 내가 나를 챙기는 기쁨이 생기고 몸이 회복되는 속도에 맞춰 삶의 리듬도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여러분, 이 모든 변화는 거창한 것이 아닌 작은 실천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만약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중요한 첫걸음을 내디디신 겁니다. 이제 남은 건 실천입니다. 오늘부터 단 3분만 시간을 내어 손끝으로 위장을 어루만져 주세요. 그리고 아래 댓글에 따라할게요 라고 한마디 남겨주세요. 그 한마디가 저에겐 큰 힘이 되고 여러분에겐 실천의 약속이 됩니다. 앞으로도 도움이 되는 건강 루틴과 몸을 회복시키는 따뜻한 방법들 계속 알려드릴 예정이니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깊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속이 편안해지는 그날까지 저는 늘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